포스코도 그럼 철강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철강 비중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 SOC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철강 아니겠습니까? 스토리가 변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제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화를 꾀하는 다른 그룹사들, 이번엔 포스코하고 한화인데 네, 한 번씩 차근차근 한번 다뤄가 보죠. 일단 먼저 포스코 그룹. 네. 포스코 그룹에는 어떤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앞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SK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의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그렇죠.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오늘 살펴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일반 재벌 계열사와는 좀 다르죠. 근데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이란 책에서 사업 다각화는 사업 다 악화다,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본질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죠. 본질을 잘하고 있는데 이 본질에 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가는 것은 사업 다각화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본질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한다. 그건 사업 다악화입니다. 이런 구분들을 먼저 해드릴 수가 있겠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그러면 본질적인 철강 사업을 잘하고 있냐? 라고 하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무려 1조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매출도 15조 9천억을 해서 10년 내 최고치에 대한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지금 중국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완성, 그리고 중국이 1분기에 무려 18%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따른 영업이익의 개선, 매출의 증가, 지금 뭐 최근에 중소형 철강사까지 다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포스코가 이와 관련돼서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회수하는 단계가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튬이온 강산에 대한 것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지금 소위 말해서 2차전지 관련 소재로서 소위 대박이 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 어거지로 인수했었던 광산입니다만, 이게 정말 황금알을 낳는 광산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뭐 ESG가 전반적인 화두이긴 합니다만,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나서면서 현재 지금 철광석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부생 수소가 나오거든요. 이 수소 사업을 벌리겠다,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의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스코가 수소 사업을 나타낸다 하는 것도 현대그룹과 이미 뭐 한 달 전에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현대차그룹이 150대 수소 트럭을 포스코로 납품을 하고,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서 부생수소를 현대차그룹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SK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포스코 그룹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답했던 좀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전력하고 포스코, 이 두 가지는 정말 답답한, 정말 뭐 배당이나 받는 그런 것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좀 업황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포스코와 한국전력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올라간 원가를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판매가는 딱 고정돼 있죠.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간 원자재에 대한 가격을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고려아연 뭐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매 단가를 높임으로써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환율 단에 따라서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포스코의 지금 영업이익 개선 속도는 어마무시하고, 사업 다각화에 따른 또 실적 개선의 효과도 어마무시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왔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포스코 하면은 과거에 그 자원 투자를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철강 사업 자체가 사양 산업 아니냐, 공예 산업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많았잖아요.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게
하락하는 이유를 그냥 우리가 다 납득을 했었고요. 네, 예. 근데 그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산업의 사이클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너무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신사업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미래도 근간이 되는 것들은 먹고 쓰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철강도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이 가벼워져야 되고 무게와 결국 연비는 반비례한다라는 자동차의 어마무시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포스코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자동차 부분의 매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물론 현대제철도 증가합니다만 포스코도 같이 열연간판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경제라고 해서 무조건 이건 그냥 덮어두고 신경 쓰지 말자. 물론 뭐 배제의 법칙에 따라서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산업 사이클이 바뀔 때는, 우리가 지금 너무 신경제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경제라고 우리가 일컫는 어마무시한 중후장대 사업들도 산업 사이클이 돌 때는 가장 먼저 가격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고정비가 낮습니다. 그 대신 변동비도 낮습니다. 근데 이런 뭐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높죠. 따라서 경기가 낮을 때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임대료는 항상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출이 늘어나면 그 임대료를 커버하고 나면 매출은 확 늘어나는데,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이 임대료보다 미칠 때는 고역스럽죠. 따라서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는 소위 중후장대 산업들이 곤혹스럽다가, 경기가 턴할 때는 중후장대 산업이 오히려 플랫폼 업체라든지 소매 업체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그 회계상으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그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네. 포스코가 좋아질 것 같아서 부인은 포스코에 투자하자 하고, 또 남편분은 아니야, 포스코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야, 이거보다는 어디가 좋아, 제 이름은 안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른 그 계열사에다 투자했는데 포스코는 올라가고 그거는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손해를 크게 보고 있어서 지금 남편의 구박 중에 있다. 뭐 그런 뉴스들 많습니다. 뭐 사모님께서 어디서 누구한테 뭐를 들었는데 그건 올라가고 오히려 뭐 증권회사 다니시는 남편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참 아이러니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포스코, 우리가 이제 포스코라고 하면 단지 포스코라는 이 회사만 볼 것이냐, 아니면 포스코 계열사 중에 어디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물론 이제 포스코,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중심에 있는 기업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결국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스코에 투자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지금 강판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당히 좋죠. 중소형 철강주들 오늘 상당히 좋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이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예전 대우 인터내셔널 아니었나요? 그렇죠.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됐는데, 지금 뭐 인도 가스전이라든지 지금 뭐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 자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자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각, 결국 지금 미얀마 사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그 포스코에서 또 그 뭐죠, 리튬과 수소를 내세운 이 친환경 사업, 이런 것들이 뭐 배터리가 지금 확장 전방 사업으로 커지면서 전기차 부분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철강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아이템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뭐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차원인데, 지금 오늘도 이제 금융 지주회사들 실적들이 나왔는데, 금융 지주회사 실적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은행주 하면은 이자 수입을 주로 하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비이자 수입이 50%예요. 그러니까 5대 5예요. 이자 수입이 50%, 비이자 수입이 50%. 근데 비이자 수입이 중요한 것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 프리덴셜이라든지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뭐 다른데 뭐 이런 식인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도 그럼 철강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철강 비중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사업 다각화를 볼 때 워렌 버핏의 시각을 본다라면 A라는 거와 전혀 다른 B를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 거죠. A 사업부와 B 사업부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대림건설 같은 경우 DL과 DL 엔지니어링으로 전혀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 수소사업 같은 경우 부생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개발 같은 경우는 자원개발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철강석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타 다른 회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는 거와 포스코가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포스코는 현재 철강 회사라는 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을 워낙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 근데 인도네시아는 포스코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중국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이 다 싸우고 있는 격전지거든요. 결국 교두보 성격이 강한데 철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장거리 수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철 제품의 특성이겠죠.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정확히 이쪽 동남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포스코가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야 되고요. 사업 다각화 중에 하나가 친환경 부분이라면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친환경 부분에 대한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단 철강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전망치는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분기에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월등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내 최대치고요.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1조 5천억, 매출이 15조 9천억이 나왔다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는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의 18% 경제 성장이 기댄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구조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제철 회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지금 뭐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쪽들의 매출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난번에도 신년사 부분들을 이제 대표이사 신년사를 얘기했는데 이제 뭐 국가 신년사도 당연히 살펴보죠. 시진핑 주석이 국가 이제 주석으로 당선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6%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하반기 때 나왔던 뉴스들이 항상 나오는 게 전반기 때 이러니 하반기 때는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항상 나왔거든요. 시진핑 주석 전망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6%라면 6% 갖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5.5 하면 그 다음에는 한 6.5 해야 6% 정도 맞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텅 빈 도시도 생기고 막 과잉 SOC 투자가 생기니까 그거 대신 내수를 치중하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었는데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아보니 안 되겠다. 결국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시너지 효과가 높은 건 SOC 투자다라고 본다라면 SOC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철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도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SOC 투자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번에 6%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하반기 때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 9월 달에 뉴스가 나올 겁니다. 과연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인다 그러면 포스코는 한 차례 더 모멘텀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런 뉴스가 안 나온다면 다른 뉴스를 좀 검색해 보셔야 된다는 것도 한 가지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철강이라든가 조선 쪽에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이 중국에서의 저가 경쟁력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이슈인가요?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재되어 있는 악재인 건가요? 그거는 계속될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이란 나라가 어마무시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일본에서 둘 다 배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지금 중국도 배워가고 있고 중국도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언젠가는 동등한 대등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비교 우위에 있다. 특히 조선 같은
같은 경우 이제 논내로 친다 하더라도 워낙 거기는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논내로 친 철강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열혈강판, 냉혈강판 이런 것들이 쓰임새 특수도 강판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 지금 뭐 우리는 이제 수율이 높게 나오지만 중국은 이제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이 좋은 게 네. 하여튼 코로나 효과 때문인 효과도 건가? 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나서 다시 백신 정국이 오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다시 정상화로 갔을 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포스코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닐까. 즉 지금 들어가면 네. 고점에 주가 물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저는 모든 주식의 공통된 주식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포스코를 지금 스토리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포스코가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는 스토리인데 우리가 가치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스토리가 변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장기 투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가치 투자한다는 것도 스토리에 들어가면 스토리가 변하면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깔겠고요. 지금 당장은 물론 이제 경기 사이클이 돌면서 또 그 한 축에서는 그 유동성 회수에 대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요동을 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포스코의 미래를 본다라면 변화하는 모습, 과거로 일정 부분 돌아가겠습니다만 완전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포스코를 탑픽으로 보신다. 예, 탑픽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선호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호하고 포스코 있다. 인터내셔널. 예,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어떤 회사가 포스코 수소 사업을 맡을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소 사업 물론 이제 경쟁도 그것도 많이 치열해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미국 기후 회의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이 굉장히 선언적이었다라면 이제 미국에서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실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포스코도 나름대로 일정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기대감 섞인 얘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런 사실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좋죠. 네, 뭐 1조 아까 5천원이었으니까. 예.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어떨 것이냐. 사실 네. 그 미래 전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래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좋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조는 당분간 더욱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솔직히 18%도 기저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18%나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라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또 자동차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팔리고 있고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인데 2분기, 3분기 이제 서프라이즈가 잦아드는 업종이 있고 이건 늘어나는 업종이 있는데 이건 늘어나는 쪽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새로운 주도주로 언급되는 게 우리 앞전에도 봤던 건설주하고 이 철강, 화학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그런 증권사들의 조금 조심스러운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본적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학 제품도 그렇고 뒤에서 이제 한화의 질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입니다. 반도체가 2위고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1위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화학 제품이 1위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화학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철강에 대한 기대감, 건설에 대한 기대감. 건설이 오죽하면 52주 신고가를 다 뚫어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게 이게 6개월 전 다르고 3개월 전 다르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가 아마 대장주가 돼서 철강 이 섹터를 끌고 갈 텐데 이제 지금 이미 기존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뭐 그 상승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신규로 들어갈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있겠죠,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쳐다보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건설주를 예를 들을게요. 건설주 여러분들 다 올라가는 52주 신고가를 딱 뚫어주는 순간 야 이거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매일 고민이죠. 매일 눈 뜨면 따라가야 돼. 아, 오늘 빠지면, 아, 그래, 안 들어가길 잘했어. 오늘 올라가면, 아, 어저께 살걸.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이 패턴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럴 수 없고, 저도 그래요.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달리는 말에 뛰어들라라는 격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격언이 굉장히 무서운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말 탈 줄 아세요? 아니요, 못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말을 타는 거, 저도 제주도 가서 가끔 끌어주는 말만 타봤지 혼자 말을 타라고 그러면 못 타요. 무서워서. 근데 달리는 말에 뛰어타라? 이거는 더더군다나 무서워서 못 타요. 그럼요. 만약에 말이 멈추거나 말이 요동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게 역설적이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다룰 수 있다는 게 고삐를 확 잡아당겨서 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 계획란에서 자금 계획안에 뭐 차트에 손절을 거시던 뭐 스토리에 손절을 거시던 그러면 뛰어드실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방법이라도 제가 정말 쫓아다니면서 사세요 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못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더라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실 때는 저는 여태껏 주식 뭐 30년 가까이 해도 손절 걸고 들어가는 거 외에는 어떤 방법도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범용적으로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건설, 뭐 하다못해 플랫폼, 게임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댓글창에도 나와 있듯이 네.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부정적 학습 효과. 그렇죠. 반도체가 너무 좋아. 뭐죠? 빅사이클이 왔어 해가지고 그렇죠. 다 몰려 들어가서 샀는데 네. 삼성전자는 그 다음서부터 기고 하이닉스, 있고요. 네. 예. 자동차 막 이렇게 좋아질 거야. 현대차 이렇게 관련된 현대그룹주들도 전부 쭉 하향으로 그렇죠. 횡보를 걷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거 예. 들어갔다 또 반복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제 두 번째 제가 출연인데요. 남들과 좀 다른 기회를 말씀드린다라고 싶어요. 물론 이제 지금 안 오른 걸 찾는다라는 것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대중적인 주식들보다는 조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방송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하리로 머니톡 같은 경우도 종목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종목을 찾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관심 있으시면, SK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지금 뉴스 계속 올라옵니다. 포스코도 뉴스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이 섹터 혹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할 룸이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올라가도 되겠구나. 끝물인 것 같구나. 이건 본인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판단하셔야죠. 뭐 그 정도 공부는 하셔야죠. 네. 뭐 그것도 안 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맞아요. 예.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어떤 뉴스나 소식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반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반복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돼요. 네. 하여튼 스터디 해보시고 분명한 건 지금 워낙 많은 그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이쪽의 섹터를 좋게 보시고 또 이미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투자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